예, 안녕하세요. 이번 중남미 창업 세미나에 강사를 맡게 된 이재명입니다. 이번 기회를 주신 저희 고려대학교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저희 세미나 주제인 브라질 시장에서 제로 투 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는 총 3개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중남미 시장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이제 현재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제 과제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는 브라질에서 성공하기. 이거는 이제 저희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제품을 런칭을 했고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적 자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이 퍼포먼스의 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제 로직을 가지고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브라질에 온 거는 23년 차고요. 브라질에 오기 전에는 이제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한 4년 더 살았고, 저는 이제 광고 홍보 쪽을 공부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마케팅, 광고 이런 쪽에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 크레디고에서는 제가 이제 CMO로 있고요. 크레디고는 제가 창업 CMO 크레디고가 런칭되고 나서 제가 이제 먼저 마케팅 헤드로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너가 된 그런 케이스고요. 저희 크레디고는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핀테크고 오픈 뱅킹 기반의 핀테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삼성전자 브라질에서 상품 마케팅 쪽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의 광고 기획사인 이노션에서 광고 전략 팀에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삼성에서 상품 마케팅이나 이런 그리고 또 광고 쪽에서 일을 했었던 경험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마케팅 팀을 리딩을 하고 또 상품 쪽에서도 리딩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강을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의 지금은 어떤지, 중남미의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이제 그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중남미 인구가 이제 6억 명이 달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다는 점이 그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6억 명의 숫자가 이제 뭐를 의미를 하냐면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가 되고, 그리고 또 미국에 비해서는 2배 정도가 되는 숫자가 됩니다. 이 6억 명에서는 브라질이 지금 한 2억,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남미에서의 브라질의 영향은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중남미가 이제 그 성장 부분에서도 좀 흥미로운 게, 저희가 이제 출생률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중남미는 2050년까지 이 그 생산 연령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중남미가 또 쉬운 곳은 아니죠. 아시다시피 중남미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모든 창업자들이 안고 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세계은행에서 나오는 도잉 리포트만 봐도 중남미 제가 있는 브라질만 해도 124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즈니스를 하기에 굉장히 터프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중남미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칠레조차도 59위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들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소프트뱅크를 하이라이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뱅크가 2019년도 라틴 아메리카 펀드를 이제 조성을 했고요. 여기 사진 보이다시피 왼쪽이 그 라지브 미스라 그 비전 펀드 CEO, 그리고 이제 손정희 씨가 있고, 마르셀로 클라우리가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의 CEO, 오퍼레이션 오피서 역할을 하면서 인터내셔널 CEO를 맡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가 이제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펀드를 따로 조성한 이유는 딱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소프트뱅크가 뭐 유럽이든 뭐 아프리카가 됐든 이런 나라를 대륙을 진출할 때 따로 펀드는 조성하지 않고 비전 펀드로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마르셀로 클라우디스가 볼리비아 출신이고 또 중남미에서 굉장히 거의 한 20년 동안 통신 장비 유통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왔던 사람이라서 이분이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는 지역적인 시각으로 봐야지. 왜냐하면 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만약 비즈니스가 성공이 되면 이게 빠르게 그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로 이게 진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라틴 아메리카를 묶어서 보는 게 이 라틴 아메리카 안에 있는 스타트업끼리도 시너지를 발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소프트뱅크 라틴 아메리카는 총 50억 불의 펀드를 조성을 했고요. 지금 거의 한 30억 불 정도를 이미 이제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총 22개의 스타트업을 투자를 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브라질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브라질에 17개, 멕시코 3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각 1개씩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총 9개의 분야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요. 핀테크 7개, 이커머스 5개, 그리고 자동차 마켓플레이스, 뭐 로지스틱, 부동산 2개씩, 그리고 정보 공유, 교육, 헬스케어, 모빌리티 이렇게 1개씩 투자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저희가 이제 어느 분야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게 딱 보이죠. 핀테크 분야, 금융 쪽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부분에서도 기회도 많다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이제 Y 컴비네이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 Y 컴비네이터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친근한지는 모르겠지만 Y 컴비네이터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뭐 드롭박스나 에어비앤비를 엑셀레이팅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엑셀레이터죠. 한국에 있는 당근 마켓 또그 했고 뭐 샌드버드라고 최근에 그 시리스 C 투자를 받은 그 스타트업에도 그 Y 컴비네이터 배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근데 이 그 Y 컴비네이터의 데이터를 보면 올해 2021년도만 해도 그 중남미 스타트업이 40%가 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매년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거를 보면 확실히 이제 중남미의 많은 그 창업자들이 비즈니스를 도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만큼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중남미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 서머리를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뱅크도 있고 Y 컴비네이터도 있고 근데 이들이 이제 계속 중남미로 도전하는 이유는 일단은 많은 인구가 있다는 게 기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많이 낙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의미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 그리고 비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도전을 못하죠. 만약에 아무나 쉽게 도전을 한다면 하는 환경이 났으면 뭐 많은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만큼 이제 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도전 안 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이제 비슷하게 이제 지금 저희 회사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있는 벤처 빌더 그러니까 벤처 회사인데 이제 그 창업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시드 머니를 줘가지고 그 창업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벤처 빌더라고 하는데 지로원 VC라는 그런 벤처 빌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네들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모토가 뭐냐면 중국은 이미 벌써 유니콘 기업들이 100개가 넘고 또 중국 내부 시장에는 경쟁이 굉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잘 되고 있는 모델이 있다면 이거는 충분히 다른 나라에 가져가도 승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회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중국에서 일하는 스타트업 혁명들이 뭐 핀테크가 됐든 뭐 월렛 그러니까 뭐 위챗페이든 알리페이 같이 그런 월렛들이 됐든 이것이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곳곳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중국 모델을 콜트로 3, 콜트로 C, 콜트로 V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뭐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중남미가 됐든 간에 주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런 스타트업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뭐 푸드 태그가 됐든 리테일 태그가 됐든 뭐 이커머스든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그런 스타트업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 중국이 또 이제 브라질에 이제 또 뭐 몇 가지 이제 그 닮은 점이 있죠. 브라질과 중국이. 그중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브라질이 디지털 환경이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거는 첫 번째로 인구가 많다는 거고요. 스마트폰 보유 인구가 71%,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중산층 비율,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는 이 중산층 비율이 76%라고 합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2019년도 데이터인데요. 그 이후로 이제 새로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작년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이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인구가 많고 또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 브라질이 인터넷 그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이 한 9.5시간이라고 하는데 탑 5에 중남미 국가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단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 숫자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생산 연령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로 우리가 중남미에서 마케팅 캠페인을 할 때 그 신규 고객 유치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뭐 저기 앱스플라이어라고 이제 앱 관련된 모바일 앱 관련된 리포트 하는 그 데이터만 봐도 우리가 뭐 아시아, 유럽, 미국 그리고 이제 뭐 중남미를 봐도 중남미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저렴한데 구매력도 있다, 숫자도 많다. 그러면 충분히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좀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로원 VC라는 벤처 빌더가 저희 회사를 만들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회사 파트너가 2명인데 한 명이 브라질 사람이 이 지로원 VC에서 일을 하면서 핀테크 쪽으로 이제 꽂은 거죠. 핀테크는 굉장히 많은 핀테크 붐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기아보소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재정 관리를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제 왜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 회사는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게 은행 계좌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인데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들이 갖고 그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특별한 거냐?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왜냐? 기아오스라는 퍼스트 무버가 있었고 퍼스트 무버가 이미 시장에 이런 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 팔로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게 검증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아보스는 이때 당시에 거의 1,000만 명 유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비슷한 모델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비슷한 모델 하나 이제 물색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CEO도 섭외를 해서 이제 가설이 아니라 정말 진짜 무슨 문제들이 있냐 이 재정 관리 관련해 가지고 이 왜 기아 보수가 이렇게 잘 될까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실제로 브라질의 이제 환경이 재정적으로는 재정 관리 이런 앱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데이터도 보고 시장에서 이제 니즈가 있다는 걸 분명히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또 경쟁 환경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아보수가 유일하게 그 높은 기술 장벽을 갖고 있었던 거고 나머지는 크게 그렇게 뛰게 하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러면 충분히 기아보수의 차별점을 둬가지고 그런 제품을 런칭을 하면 승산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년도에 제가 이제 19년도 9월에 합류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앱을 2019년도 10월에 런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은행 데이터들을 연동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는 또 개발자 풀이 브라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개발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해서 이제 런칭을 한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일단은 사용자들이 많이 모아지면 거기서는 이제 유료 상품들을 런칭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이미 이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고, 그리고 또 미국에도 뭐 크레딧 칼마나 뭐 민트 같이 이런 거와 비슷한 것을 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을 보면 대략적으로는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특출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서는 대략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승부수는 이제 그 중국 항주의 개발팀을 구성을 했고, 브라질에서는 이제 뭐 마케팅이나 뭐 디자인 그리고 뭐 상품 이런 쪽으로 이제 했고, 저는 이때 마케팅을 먼저 책임을 지러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상품까지 그 제품 피처나 설문조사나 유저랑 피드백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이제 중국에서 벤치마킹을 했던 게 바로 51 크레딧 카드라는 그런 회사 어플리케이션인데, 신용카드 청구서를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의 운영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을 이제 CEO로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시장 개화 과제와 저희가 어떻게 시작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메리트 있죠. 인구 있고 성장 가능성 되게 높고,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 좋다는 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유저 캠페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미 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중국에 있었고, 이 모델을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로컬에서도 비슷하게 하는 애들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차별점만 잡으면 되는데, 차별점은 어떻게 잡냐? 그러면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 가설이 아닌 거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브라질의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자, 그러면 그거는 가설인데, 그럼 진짜로 유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집중을 했었던 거죠.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갖고 있었던 베이스라인은 재정과 관련된 교육 부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 관리를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많이 도와주자. 그래서 유저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여기 안에서 제품들을 팔면, 뭐 신용카드가 됐든 대출이나 이런 제품들을 팔면 충분히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던 차별점은 정말 개발팀이 정말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 팀은 정말 일당백이에요. 저희 개발팀은. 그래서 되게 빠르죠. 뭐 다른 회사가 뭐 한 2달 걸릴 거는 진짜 저희는 뭐 2주, 3주 정도 안에 할 정도니까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는 게 차별점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성공할 거다라고 이렇게 크게 믿고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가 있냐면, 왜 실패를 할까라는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이때 면접을 볼 때 왜 브라질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실패하냐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때 당시는 잘 몰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겪어보니까, 아무리 개발팀이 잘났다고 해서 되게 빠르게 하고 우리가 시장 피드백을 섭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속도라는 거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남미나 브라질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게 사용이 되고 많은 사람이 쓰기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패하는 주원의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 원치 않은 제품을 런칭을 하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아이디어 있어, 이런 제품 있어 해가지고 런칭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소비자가 그게 그냥 가설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저는 왜 브라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냐? 그러면 너무 빠르게 그 성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엔 돈을 더 과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패한다는 점이 하나고, 두 번째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런칭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잘 됐으니까 거기서도 잘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철저한 소비자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서 제품을 런칭하는 것이 가장 성공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하려면 또 내공도 있어야 되고 맷집도 있어야 되고, 이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 이제 그런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그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제가 이제 여기 제 이메일이나 이렇게 남겨뒀기 때문에 혹시 만약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2강으로 다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